서랍을 엽니다. 고무줄로 묶인 명함 뭉치가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제 명함입니다. 영업본부 부장. 이름 옆에 회사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이 명함이 있을 때는 하루가 이랬습니다. 아침에 자리에 앉으면 전화가 옵니다. 오전에만 10통 가까이 옵니다. 12시가 되면 옆자리에서 의자 미는 소리가 납니다. 부장님, 오늘 뭐 드실래요? 단톡방은 하루 종일 울립니다. 저녁에는 이미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일은 없었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입에 올릴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던 시절에도 가끔 이런 저녁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입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기 전에 휴대폰을 꺼냅니다. 몇 해 전 같이 일했던 후배 이름을 찾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반년 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냐? 한 줄을 씁니다. 잠깐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한 글자씩 지웁니다. 굳이 연락까지 할 건 없지.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저녁입니다. 다음 날이면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저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화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변한 것 같습니다. 28년이 통째로 없어진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퇴직하면서 연락이 끊긴 걸까요? 사실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날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날이 언제였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은 퇴직한 날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그 사람을 잠시 기억해두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퇴직하고 첫 달은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커피도 천천히 마십니다. 아침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한 건 늘 같은 시간에 찾아옵니다. 12시입니다. 거실 시계가 11시 58분을 가리킵니다. 예전 같으면 이때 소리가 났습니다. 옆자리에서 의자 미는 소리. 부장님, 오늘 뭐 드실래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12시 17분까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냥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을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갑니다. 김치전골 2인 이상. 먹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순두부 하나 주세요. 옆 테이블에는 넥타이를 맨 남자 넷이 앉아 있습니다. 오후 회의 누가 들어가? 숟가락을 들다가 그쪽을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알게 됩니다. 28년 동안 점심을 혼자 먹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약속을 내가 먼저 잡아본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닌다는 건 12시가 되면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옆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친구가 많았던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층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도 굳이 외롭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런데 없어진 건 점심 상대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은행에 갔다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김 부장을 마주칩니다.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은행 볼 일이 좀 있어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 부장이 무심코 말합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무슨 장례식? 김 부장이 잠깐 멈춥니다. 박 전무님 사모님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형님 모르셨어요? 언제? 그저께가 발인이었는데. 아, 그래. 김 부장은 다시 회사로 들어가고 혼자 은행 앞에 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부고가 뜨면 단톡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가 차를 가져갈지, 몇 시에 출발할지, 조의금은 얼마로 맞출지. 회의 중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장례가 다 끝나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서운한 건 조문을 못 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빼기로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식은 사람을 따라 도는 게 아니라 자리를 따라 돕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소식은 저를 그냥 지나갑니다. 미워서 뺀 게 아닙니다. 알릴 명단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데 굳이 알릴 것까지야 있나? 그럼 사람들이 저를 잊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연락처에는 여전히 700명이 넘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 앞 횡단보도입니다. 맞은편에서 아는 얼굴이 걸어옵니다. 부장님. 김 과장. 둘 다 웃으면서 한 걸음 가까이 갑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요즘은 뭐 하세요? 뭐 그냥 이것저것 하지. 김 과장이 손목 시계를 한번 봅니다. 저 회사 들어가는 길이라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래, 밥 한번 먹자. 네, 꼭요. 신호음이 울립니다. 둘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석 달이 지납니다. 카톡 목록을 내리다가 그 이름을 봅니다. 대화창을 엽니다. 마지막 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부장님, 조만간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날짜가 5월 14일입니다. 지금은 8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 과장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다만 진심에는 날짜가 붙지 않습니다. 약속에 날짜를 붙여주는 건 마음보다 용건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용건이 매일 있었습니다. 결제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고 마감이 있었습니다. 밥은 그 김에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만난 게 아니라 일하다가 함께 먹은 겁니다. 뭐 다들 바쁠 때니까. 그러다 어느 날 직접 전화를 한번 걸어보기로 합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이 둘이 자전거를 타고 앞을 지나갑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최 부장을 찾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최 부장, 나야.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바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이 막힙니다. 아니, 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지. 잠깐 조용해집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 한마디가 아픕니다. 왜 이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그런데 상대는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전화가 온다는 건 용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최 부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서로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고 하면 상대도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가 끝납니다. 화면에 시간이 뜹니다. 43초. 한참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괜히 전화했나? 잠시 뒤 생각을 굳혀먹습니다. 뭐, 나야 별일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걸었구나. 바쁜 사람 붙잡았구나.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최 부장 입장은 어땠을까요? 연구자들이 이걸 실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안부 연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쪽에 따로 물어봤습니다. 연락한 쪽에 물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반가워했을 것 같습니까? 받은 쪽에도 물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반가우셨습니까? 두 대답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락한 사람은 상대가 느낄 반가움을 실제보다 낮게 짐작했습니다. 정작 연락을 받은 사람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뜻밖의 연락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연락을 예상하고 있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예상과 실제 반응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연락하기 전에 상대가 반가워할지보다 귀찮아하지 않을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안부는 생각보다 반가울 수 있습니다. 명함이 있을 때 주고받던 연락은 대개 달랐습니다. 결제 때문에 걸었고 보고 때문에 받았고 일정이 있으니 다시 연락했습니다. 왜 전화했는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이유인 연락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전화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뜻밖의 안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처에 있는 700명 전부에게 전화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사람 정도만 떠올려 보세요. 함께 있다가 헤어진 뒤에도 마음이 편했던 사람, 약한 소리를 해도 괜찮았던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금세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 사람. 이 가운데 얼굴이 하나 떠오른다면 그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이 말을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괜히 전화했나 하고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또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용건 없이 전화하는 일도 두 사람 사이에 평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그 지하주차장을 기억하십니까?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후배에게 안부를 쓰다가 지운 저녁입니다. 그날은 명함도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그대로였습니다.
회사도 멀쩡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건 퇴직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저녁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녁이 28년 동안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명함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갑자기 멀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락할 이유를 너무 오래 회사 안에만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유를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명함은 회사가 주었지만 다른 이유는 회사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서랍을 다시 엽니다. 명함 뭉치를 꺼내 한 장씩 넘깁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춥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늘 여기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누릅니다. 용건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좋은 용건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아마 떠오른 얼굴이 한 명쯤 있으실 겁니다.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